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쓸 돈이 없을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텐데 어떻게 버텨야 하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안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도 줄고 벌이는 적어지고 쓰는 돈은 점점 많아집니다. 병원비, 생활비,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까지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커지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약하세요. 노후 준비 미리 했어야죠. 정부 지원을 찾아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미 현실이 너무 버거운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오늘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조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해결책이 보이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뉴스만 봐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나와도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병원비도 늘어나서 지출이 더욱 커집니다.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로 한 달치 생활비가 다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부모를 돕기가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 들면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돈이 없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막연한 불안함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고 지출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거 사도 될까? 라는 고민을 매번 해야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 모임에서 돈 걱정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그대로 두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인 위축이 생기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많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특히 월세나 관리비 같은 필수 지출은 줄일 수도 없어서 부담이 더 크죠. 병원비, 약가, 식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끼고 아껴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마냥 안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나 소소한 부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과 변동 지출을 정리해 보면 예상보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달 생활비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식비, 공과금, 병원비, 교통비 등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와 같은 고정비는 꼭 내야 하지만 외식비는 줄일 수 있는 선택적 지출입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3달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짜고 생활비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원을 추가로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마련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진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겨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한 3달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상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우선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남는 돈을 비상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불필요한 외식을 줄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어디에 보관할지도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은행에 저축하거나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안정적이면서도 작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잘 모르면 위험할 수 있지만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 한 칸을 세놓거나 창고를 임대하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무작정 돈을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공부를 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돈을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큰 돈을 벌려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제 정부 지원과 복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생활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장년층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이 중요한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 급식이나 공공일자리,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방문하면 복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복지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에서도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령,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소득 증빙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최근 3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잡한 서류 절차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격을 다시 심사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번거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지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을 모르고 있다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한 후 매달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 부담이 줄어들고 병원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후반의 한 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민하다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생활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복지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무료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건강검진, 심리상담, 취미활동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도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면 좋겠죠. 복지 혜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과 경제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벌기가 어렵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아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기만 한다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줄이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를 줄이려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를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비를 아끼려면 뜨거운 물 사용을 줄이고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도 요금 절약을 위해서는 설거지나 세탁할 때 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비 절약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을 볼 때는 미리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마트를 이용하거나 10일 행사 상품을 활용하면 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도 좋은 절약 방법입니다. 교통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작은 절약이 모이면 한 달, 1년 후에는 꽤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 습관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쓰는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종이에 직접 적거나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기록할 때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공과금, 의료비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면 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돈이 새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면서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정 지출은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으로 예산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지출은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필요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몇 달만 꾸준히 기록하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알면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은 작은 습관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쓰고 불필요한 곳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인지,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독 서비스를 여러 개 이용하고 있다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도 점검해 보세요. 요금제를 낮추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는 불필요한 자동 결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할 때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일이나 할인 행사를 이용하되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을 사용하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직접 느끼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저축할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부족하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절약 방법을 실천해 오셨나요? 혹시 효과를 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생활 꿀팁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건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한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건강 관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작은 습관과 노력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실질적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핵심.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적절한 조합.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관절을 보호하고 일상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 걷기와 가벼운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실천하면 몸 전체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스트레칭이 주는 놀라운 효과.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부상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허리와 어깨, 무릎 관절 같은 노년의 민감한 부위를 중심으로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관절이 약한 분이라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 즐겁게 지속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꾸준한 태도입니다. 2. 균형 잡힌 식단 건강의 기본을 만드는 식습관. 70대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와 음식. 70대 이후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콩, 생선, 두부, 유제품, 그리고 녹색 채소를 식단에 포함해 보세요. 이 영양소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히 공급되면 몸이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친 나트륨과 당분 섭취 줄이기. 나트륨과 당분 섭취를 과도하게 하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당분은 혈당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싱겁게 먹는 습관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건강에는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맛을 보완하기 위해 허브나 레몬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쉽게 실천하는 팁.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간 식단을 미리 짜놓고 필요한 재료를 한 번에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량씩 자주 먹는 소식을 실천하면 소화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식사 중에는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여 포만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관리.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중요성. 70대 이후에는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해 관리하면 삶의 질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 있다면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질환이 악화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기. 작은 증상이 생기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갑작스러운 피로감, 소화불량, 혹은 어지러움 같은 증상도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병원에 방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무시하지 않고 바로 대처할 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건강검진 스케줄 정하기. 건강검진은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의사와 상의해 검진 주기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정해두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검진은 70대 이후에
특히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또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적 건강 챙기기.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장기간 방치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심혈관 질환이나 소화 문제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긴장하거나 걱정하게 된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명상, 산책, 취미 생활로 마음 다스리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명상, 산책, 그리고 취미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하루 10분씩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취미 활동은 삶에 활력을 더해주며 스트레스를 잊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건강 유지하기. 긍정적인 사고는 신체 건강과 정서적 안정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루틴 만들기. 나이에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과 질 관리. 70대 이후에는 적절한 수면 시간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이상적이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더욱 안정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과 습관 조성하기. 숙면을 위해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숙면의 질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규칙적인 생활은 신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와 운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일상이 체계적으로 흘러가면 불안감도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쬐며 산책을 시작하면 하루가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운동, 식단,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까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비결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요. 칠십 대가 되어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들은 뒤늦게 찾아오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젊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더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교훈을 실천한다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에 알게 된 인생의 교훈과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건강의 소중함. 가장 큰 재산은 내 몸. 젊었을 때의 건강 관리는 나이 들어 2배로 돌아온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챙겨야 나이 들어도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0대가 되고 나니 몸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 때 젊었을 때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을 방해하는 걸 경험하고 나면 건강은 절대적으로 돈이나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임을 알게 되죠.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과 꾸준한 관리. 병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인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미리 관리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적당한 식단, 규칙적인 수면은 몸을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쉬우며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중요성. 건강이 나빠지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또는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병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죠. 특히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인간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시간의 가치.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며 살기.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70대가 되고 나니 중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 배움, 취미 등 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우리가 가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갈등보다는 이해와 화해를 선택하기. 70대가 되고 보니 인간관계에서 갈등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이나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만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해와 용서를 통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갈등은 쉽게 사라집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 표현하기. 가족과 친구처럼 내 곁에 항상 있어주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70대가 되고 나면 주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상대방과 나를 동시에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주 표현해야 더 깊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독이 되는 관계와는 거리를 두기. 모든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70대에는 내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드는 독이 되는 관계와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나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하세요. 삶의 질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돈보다 중요한 것. 행복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 지나친 돈 욕심이 가져온 후회. 젊었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건 돈은 필요 이상으로 많아도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오히려 중요한 시간을 빼앗고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경우도 많죠. 물론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욕심은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돈보다는 시간, 건강, 인간관계 같은 본질적인 것들이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적게 가져도 행복하게 사는 법.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소유보다는 경험, 사치보다는 단순함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한 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같은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행복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돈을 나누며 얻는 진정한 기쁨. 돈은 나눌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하면 그 자체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재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풍요로운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안에서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 못지않게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5. 배우고 도전하는 삶.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70대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은 여전히 강렬합니다. 그림, 악기, 새로운 언어 등 어떤 것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도전은 삶에 활력을 준다. 나이가 들수록 도전의 의미는 더 특별해집니다. 새로운 환경에 발을 들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도전은 삶의 지루함을 깨고 더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도전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현실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작은 목표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활력을 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가 주는 성장과 성취.
배움은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평생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여갈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과 만족감도 커지게 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과 성취를 경험하세요. 70대가 되어 얻은 인생의 교훈은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지금부터 실천하면 삶을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 시간, 인간관계, 그리고 도전과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교훈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요. (70대가) 된다고 해서 늙었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습관을 만들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70대에도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실질적인 비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작은 노력으로 더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1. 신체 건강 관리로 젊음 유지하기.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기찬 몸 만들기.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젊음을 느끼게 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일상적인 활동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 같은 부담 없는 운동은 70대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체력과 면역력 강화. 식단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짠 음식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식습관은 몸뿐만 아니라 피부와 에너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사는 노화를 늦추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이 외에도 햇볕 아래서 가벼운 산책을 하며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몸과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노화를 앞당기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태도 키우기. 70대 이후에는 마음가짐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소한 행복 찾기.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느끼거나 맛있는 한 끼를 즐기는 것처럼 작은 행복을 발견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우울감을 예방하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소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 찾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70대에도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시작하는 등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낯선 경험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도전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나이를 낮추고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 외모 관리와 스타일링으로 젊은 이미지 만들기. 적절한 헤어스타일과 피부 관리. 외모 관리가 단순히 겉모습뿐 아니라 자신감과 활기를 높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나이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해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짧고 단정한 스타일이나 밝은 색감의 헤어는 얼굴을 더욱 밝고 젊어 보이게 합니다. 또한 피부 관리도 중요한데 보습과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매일 간단한 기초 화장품을 사용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한결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에 맞는 세련된 패션 선택. 패션은 나이를 막론하고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려한 색감보다는 자연스럽고 단정한 색상의 옷을 선택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해 보세요. 소품, 스카프,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단조로움을 피하면서도 멋을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체형과 개성을 살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을 조금만 신경 써도 외출할 때 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습관. 첫인상을 결정짓는 건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손톱과 헤어를 관리하고 옷차림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젊고 활기차 보입니다.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작은 노력들이 젊음을 느끼게 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회적 관계와 소통 유지하기. 가족과의 소통으로 정서적 안정 유지. 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서적 지지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자녀, 손자들과의 시간을 늘리며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눠보세요. 바쁜 가족들과는 전화나 메시지로라도 소통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노년기를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 및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과의 관계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만나 차를 마시거나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소한 교류가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친구들과의 대화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이웃과도 인사를 나누며 작은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많을수록 삶의 활력과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 참여.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는 것도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동네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즐거움은 물론 삶의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노년기에 큰 의미와 활력을 더해줍니다. 5. 배움과 도전을 통한 내적 성장. 새로운 취미와 기술 배우기. 배움은 나이를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실용적이며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독서와 학습으로 지적 자극 유지. 독서는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데 탁월한 활동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정리해 보세요. 다양한 주제의 독서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지적 자극은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평생 배움을 통해 자신감 키우기.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는 삶의 질을 높입니다. 작은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생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70대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긍정적인 마음가짐, 외모 관리,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실천하면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활기차고 젊게 사는 방법을 나눠보아요.